자, 이상기체라는 개념은 완전히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나 학년을 올라감을 거듭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개념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려나 이상기체, 이거 기체하면 떠올라야 하는 과학자들이 두 명이 계시잖아요. 우리 보일 아저씨랑 샤넬 아저씨. 이런 아저씨들 한 번쯤은 어디선가 기억 속에 기억 절편에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이분들이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잘 살아남아있는 친구고, 뭐 그런 친구들은 아 맞아 나 그때 그런 거 배웠어 하면서 좀 익숙한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이 물리학에서 이상기체가 갖는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다룰 때 가장 편하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기체라는 건 물체 상태 중에 하나죠. 물체 상태를 나타내는 게 크게 진짜로는 네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세 가지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체라는 건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분자 사이의 어떤 평균 거리가 훨씬 먼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죠. 거리가 멀다는 건 당연히 분자와 분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가 훨씬 약하다는 소리고, 분자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약하다는 건 내가 이 분자에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그 분자에 일어나는 변화가 내가 가해준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점점 더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기체를 다루게 되고요. 근데 아무리 그런 기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이 분자가 바로 이웃한 분자에 가해지는 영향이 아예 제로인 건 아니죠. 물론 그 오차가 적기는 하지만 우리는 연력학을 처음 배우는 거고 열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처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작은 오차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게 덜 복잡하고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체가 뭐 그냥 기체 상태라는 말만 하더라도 분자 사이의 영향력은 매우 작지만 그 영향력조차도 무시하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기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상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체 분자도 엄연히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만유인력이 서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으로 해서 뭐 전기적인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들은 서로에게 엄연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한, 마찰이나 공유장을 무시하듯이 그런 상호작용을 무시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특징으로 첫 번째가 이렇게 되겠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기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체가 물론 다른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대부분의 기체들은 분자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고분자, 저분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분자가 이것저것 많이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가 매우 많아져서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걸 고분자라고 하고, 우리가 뭐 산소기체, 뭐 수소기체 뭐 이런 거 같이 원자 막 한두 개가 따라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게 한 분자를 이루는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의 분자들을 저분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체는 주로 이런 저분자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도 분자라는 건 원자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결합한 거기 때문에 그 고유의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체 분자들이 이웃한 상황을 취급한다고 쳐도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거랑 이게 크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은 거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붙어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쳐도 기체의 크기를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 기체의 부피, 크기가 있으면 분명히 부피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부피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피라는 걸 차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오차들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상기체를 다룰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크기조차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무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두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어떤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기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체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고요.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또한 무시할 수 있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런 이상기체를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열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이 에너지로 인한 영향이 순수히 에너지로 인한 변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요거구나, 요 A로 인해서 요 B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이상기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력학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기체가 갖는 기본적인 물리량들의 정의와 특성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물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학을 배우면서 다들 듣고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마 많은 친구들의 기억에서 이미 잊혀진 내용일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뭐였지 하고 그냥 긴가민가 그 정도 단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는 거니까 잘 보고, 내가 기억에서 지워진 부분이 있다면 복습을 통해서 꼭 기본 개념은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부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피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가? 자, 부피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만약에 기체라고 하면 그 기체가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표현해주는 물리량이 부피죠. 그래서 단위는 주로 뭘 써요? 세제곱미터를 주로 쓰잖아요. 그걸 이제 부피라고 하고, 영어로는 볼륨이라는 거에 앞글자를 따서 이제 V를 주로 이렇게 쓰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압력입니다. 압력이란 말도 이미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는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리량을 힘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 압력도 그 힘에 관련된 물리량은 맞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체가 막 기체 분자가 운동을 하면서 이 칠판을 때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칠판에 부딪히면서 칠판에 힘이라는 걸 가하게 되겠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기체 분자가 칠판을 때리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볼 때,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칠판을 때리면서 작용하는 힘들을 기체 분자 하나하나를 전체를 다 계산해가지고 종합해서 변화를 살펴본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도 수십억 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언제 다 계산해서 종합을 할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기체 분자가 이 칠판에 가해주는 전체 힘을 구해서 그거를 이 칠판의 면적에 가해주는 평균 힘을 계산을 해서 흐름을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라는 거. 기체 분자가 이 칠판 벽을 때린다고 해요. 요만큼의 면적을 기체 분자가 때린다고 쳤을 때 이 면적을 가지고 뭘 나눠주는 거? 기체 분자가 이 면적을 때리는 힘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단위 면적당 가해주는 힘. 단위 모모당이라는 말은 역학에서 이미 우리가 처음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위 면적당 가해주는 힘이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힘이라는 F로 주로 쓰죠. 힘을 면적은 주로 A라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면적은 좀 표현하는 게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A라고 할게요. 면적 A로 나눠준 A분의 F라고 쓰고요. 압력을 영어로 하면 프레셔 이런 거죠. 그래서 앞글자 P를 따서 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단위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냥 단위도 그냥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곱미터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우리가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길죠? 우린 긴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뉴턴 자체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뉴턴 퍼 제곱미터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단위 본 적이 있나요? PA? 읽는 거는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물리학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파스칼이라는 걸 주로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익숙한 단위는 뭐 파스칼도 있지만, 가장 익숙한 건 우리가 기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몇 기압 이런 걸 이제 기체 압력, 공기, 우리 대기의 압력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압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이 파스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1기압이 몇 파스칼로 계산이 되는지는 선생님이 프린트에 실어놨고요. 교과서에도 아마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그냥 궁금한 친구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와 압력, 기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갖는 물리량이고, 우리가 앞으로 연락하는 보면서도 자주 다루게 될 개념들이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 모르고 있었다면, 혹시나 모르고 있거나 까먹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